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75회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제가 2003년도에 썼던 글 한 편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린 시절에 썼던 글이고 성숙되지 못한 생각들이 담겨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일정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좀 슬프긴 하네요. 저도 성장이 더디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이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여서 오래전에 썼던 글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이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모양새의 페미니즘이 극우적인 입장, 그리고 이른바 꼴통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입장과 동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참으로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아마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절실한 마음이 없나 봅니다. 역시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기가 쉽지요. 거기다가 저 같으면 저 정도만 되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당한 특혜를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 같을 때 단적으로 좀 이런 예를 듭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유학생들의 경우는 보면요. 미국 사회의 한 일원이라고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 비교적 피라미드 속에서 낮은 쪽에 위치하게 되지요. 아무래도 주눅이 들어서 생활하게 되는데 방학이 돼가지고 대한항공만 타게 되면은 입장이 확 변합니다. 3, 40대의 남성, 거기다가 배운 사람, 뭐 입장이 되니까 대한항공 타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스튜어디스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이것저것 부탁하면서 삶의 여유와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게 되지요. 물론 금력이 충분하다면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어디서거나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오해와 편견이 많이 결부되어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썼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해와 편견을 노출하면서 앞으로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제니퍼 존스 캐버너 교수의 여성학 세미나, 정확하게는 Women's and Gender Study 수업 시간에 크리스틴이 한마디 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부 수업 중에 페미니즘 얘기를 꺼내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단다. 저 선생은 못생기고 결혼도 못하고 성적으로 좌절되어서 sexually frustrated 되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크리스틴의 이런 얘기를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80년대에 태어난 미국의 젊은 애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인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의 페미니즘의 고향 혹은 본향 혹은 큰 집쯤 되는 미국에서? 우리에게 서구를 대표하는 미국 사람들조차 아직 페미니즘에 대해서 혹은 남녀 평등에 대해서 친근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거나 경계하는 경향을 널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무척 놀라웠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기에 길면서도 강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이 예상외로 성장이 더디거나 해놓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 첫날에는 언제 자기가 여성임을
남성임을 느끼게 되는지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교수 말이 자기는 가사를 돌볼 때 자기가 여성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기는 아침 8시부터 시어머니한테 이메일 쓰고 고양이 먹이 주고 그러면서 바쁜데 자기 남편은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를 보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단다. 남의 가정사에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여성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일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나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위선자들이던가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던가 그 둘 모두이던가 그 둘 모두 아니던가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교수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대체 실천은 어디에 가 있단 말인가? 담론만 무성하고 프락시스는 부족한 이 먹물들의 일상적 죄악은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하는 것일까? 무수히 다양화된 담론들이 개발되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전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담론들이란 것이 애초에 모두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착안되기 시작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수입된 미국 영화들만 보다가 현지에서 직접 가끔씩 미국 사람들의 실제 가정생활을 목격하거나 전해 듣게 되면 예상 외로 영화로 보던 것과는 달리 미국인들의 가정생활이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폭력도 우리 생각보다 빈발하는 것 같다. 캔자스시티에 있을 때 나랑 같이 석사과정에 있던 신디가 가정 내 폭력에서 피신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수용기관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약간 사정을 주워들은 바가 있다. 미국 사회의 면면들에 조금씩 더 익숙해질 때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건전한 면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단지 합리성이라는 잣대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미풍과 양속이 우리 문화와 전통 속에는 정말로 존재한다. 미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의 텔레비전 속에는 더더욱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여성의 상품화, 대상화, 비하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텔레비전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많은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다 어디로 간 건지가 궁금하다. 그들은 오직 대학의 강의실과 서점의 한 구석 여성 관련 서적들 속에만 존재한다. 2003년 9월 3일 여자와 사회생각 1. 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앞에서 예전에 쓴 이 글이 지금 읽어보니까 생각이 미숙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한계를 미리 인식하고 조금 조심하면서 달라질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역동적이고 변화가 빠르죠. 그래서 앞으로는 커다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될 생각들의 잔해들이지만 이렇게 한번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은 2008년 9월 26일 새벽입니다. 이 날짜로 따지면 이틀 전이 추석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요, 저희 집에서는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원래 차례는 지내지 않았고요.
형님 댁에서 형수님이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그날 한번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곤 했는데 올해는 저희 어머니가 결정을 하셔서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밖의 식당에서 샤브샤브 집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것으로 명절을 지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것이 편했고요. 가족들 모두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맨날 맨날이 명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잘 먹고 매일매일 옛날 같으면 특별한 음식들, 과일들, 별미들을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우리 입맛이나 식성도 변했고요. 그래서 명절에 전 부쳐봤자 그거 왜 먹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어 버렸지요.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또 전통적인 가치 속에 있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포착하고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현상적으로는 저는 올해의 추석에 만족했습니다. 추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나면 금방 또 설이 다가오지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5박 4일 공연예술 이야기 75회였습니다.